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명예교수 김강웅 선생님이 진행해 주시는 좋은 정부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대통령과 이인자들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좋은 정부는 긁는 것 같아. 참나. 모든 게 주장하고 반대로 가는 게 많은데 네. 하여튼 생각 같아서는 정부가 나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역대 정부에 비해서 참 이런 정부 다 있나 늘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최근 정부는 국회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도 그렇고 네. 저 뒤죽박죽 아니에요? 저는 사실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 행정처에서 정부 예산을 4억을 불법 전용했다라는 건 이건 큰 범죄이 아닌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게 네. 뭐 몇백 원 뭐 훔쳐도 잘못하면 감옥에 갑니다. 빵 몇 개 훔쳐도 감옥 가죠. 그렇죠. 네. 빵. 그런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것도 뭐 지난 정부 뭐 한 100명 판사 조사 당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다 감옥 보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뭐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관항목 목은 그냥 전용이 네. 돼요. 근데 항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받지도 않고 그 큰 돈을 썼다. 근데 행정처장 뭐 그냥 청와대 같은 건데 대법원장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는 뭐 손잔지 누구 뭐 운동기구 만드는데 돈 쓰고 그러고 이 우리나라 정부가 엉터리인 게요. 뭘 짓고 꾸미는데 돈을 너무 많이 들여요. 리모델링 뭐 그럼 그렇지 뭐 지방의 정부 건물도 그렇고 뭐 또 민노총도 뭐 자기네 독자적인 건물 짓는다라고 건물 짓다마는 정부가 돼버렸는데 그걸 정당하게 지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꼴이에요? 법을 판결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4억 원을 불법 전용한 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경고하고 끝이 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행정처장을 이제 하여튼 이제 정부는 조정하는 일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대법원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고요. 네. 뭐 해임해야 될 겁니다. 동시에 지금 활성이 되고 있는 청와대도 네. 그 무슨 참모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뭐 강기정 정무수석이 왜 저 안보실장이 우리의 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뭐 아무 걱정 없다고 얘기하니까 저 야당 제1야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우기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뒤에 일어나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우기다는 소리 무슨 소리냐고 막 했는데 그 자리에 왔던 다른 참모들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이건 이 사람이 좀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하도 거짓말 하니까는 강변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우기다가 네. 자꾸 우기니까 사실이 아닌 걸 우기니까 그러면 강변하지 마세요 그랬으면 전두환이니까 소리 안 질렀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는데 수사를 조용히 해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법무장관 수사 같은데 관심 있겠어요? 네. 대통령은 다니면서 자기 열심히 하면 되는 거를 국내에서 조용히 해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노영민 실장은 하여간 이 조국 인사파동이죠. 법무장관 인사파동에 대해서 끝까지 인정 안 했죠. 그러니까 잘한 거하고 잘못한 거를 대라 그랬더니 잘한 거는 평화. 그것도 다 위장 평화인데 참 거짓말도 잘못한 건 답을 안 하잖아요. 네. 참나. 그리고 뭐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 의견 뭐 이동 발사대 이거 다 틀리고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참나 딱해요. 대통령도 딱하고 참모들이 어쩌면 그렇게 엉터리입니까? 예전으로 하면 이게 그 승정원이죠. 대통령 그렇죠, 왕의 승정원. 왕명을 출납하고 뭐 인사 관련된 대통령 왕을 보좌하는 이 승정원의 도승지, 뭐 좌부 승지, 우부 승지들이 정말 이렇게 너무 질이 떨어지는 건데 이것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네. 대통령을 그냥 감싸고 보호하고 편해셔야 됩니다. 이런 건 신경 쓰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직원을 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그 정보 잘못되지 않습니다. 네.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그냥 끔찍하게 위할 줄만 알고 나쁜 정보는 하나도 올리지 않고 그리고 편하게만 하고 하는 대통령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어요? 참. 이게 이제 선생님 이제 주군의 흥망은 이인자들이 가른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 이인자로서 왕과 대통령을 잘 보좌한 건 선생님 그래도 모사형 그래도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비선 실세용들은 그냥 같이 그냥 쓰고가는 길로 가고 이렇게 비선 실세들은 사실 그 미국의 예를 들면은 네. 1832년 앤드류 잭슨 대통령 때인가 하도 그 강요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바깥 사람들을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나온 말이 키친 캐비넷이에요. 키친 캐비넷. 부엌에서 모여서 대통령과 네. 은밀하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러는데 원래는 그게 페럴 캐비넷이 그런 거거든요. 네. 캐럴 그러니까 응접실 캐비넷이 진짜고 그러니까 그때만 만들어진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비선 실세들은 대개 아들이나 뭐 부인이나 그러니까는 무슨 인허가라든가 무슨 그게 연결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 뭐 금융 뭐 쪽이며 그냥 인사 누구 자리 달라 뭐 이런 것들을 누가 합니까? 친척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식, 친인척, 봉하대 부인. 대군 영일대군 그거 얘기 알죠. 예, 네.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형님, 예. 노건평 형님,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형님. 형님. 그리고 또 그 앞에 대통령들 아들들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접촉하고 하는 것이 대개 가족들은 대통령하고 대통령 직접 어려우니까 말 못할 수 있지만은 어머니한테 대충 이렇게 흘려가지고 그러고는 뭐 이런 일이 많아요. 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다 정했다 그러고는 거짓말로 장관한테 전화 걸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가족 정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보내주신 자료 봤더니 이승만 대통령도 결국 아들 때문에 쭉 이강석 씨가 이기붕 씨의 아들이지만 또 이승만 대통령도 양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자로 갔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다 아들이 다 그 비리에 다 연루가 되네요. 육군사관학교 다니다가 네. 또 서울 법대로 편입학을 해요. 편입하게 됐습니까 그때? 됐어요. 편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 법대는 예나 이제나 참 왜 그렇게들 거기 들어가야 되든 가리고 서울 법대 하는지. 나오셨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는 1960년 3.15 부정선거 그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출마했기 때문에 부정선거 할 이유가 없었던 그렇죠. 것이죠. 네. 선거 기간 동안 해공이며 유석이 다 작고를 하니까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통령은 5대 부통령인데 장면하고 이기붕이 경쟁을 하는데 이기붕은 이승만의 이제 후계자라고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하는데요. 그때는 뭐 마의, 우의 그래가지고 달구지에 태워서 가는 사람들 선거장에 투표장에 그래가지고 이제 마의가 동원된다, 우의가 동원된다라는 이제 희화적인 표현도 썼는데 어마어마한 행정 관건 선거를 했던 그렇죠. 것이죠. 네. 그리고 뭐 지금하고 달리 뭐 한 80% 이상의 투표율 90, 꼭 북한하고 같았죠 그때도. 그랬는데 자그만치 장면 부통령을 680만 표 차이로 이기니까 이게 사람들이 믿겠어요? 네. 참 엄청난 그 부정을 저질렀는데 그때 뭐 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다 장관들인데 최각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감옥에 가고 그랬죠. 그렇죠. 법무장관도. 그러니까 그건 참 뭐 부끄러운 역사 정치 역사 이야기인데. 최인규 내무, 최인규, 홍진기 법무. 네, 맞아요. 그렇죠. 최인규. 네. 그랬고 그 다음에는 뭐 윤보선 대통령이야 뭐 그 짧은 9개월 동안에 신파 구파 싸우다가 말았기 때문에 네. 뭐 큰 일을 해놓은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하여튼 박 대통령은 그래도 선생님께서 그래도 그나마 김종필은 모사로서
뭐좀 책사. 책사로서 예, 책사는 뭐 어디나 있게 마련입니다. 책사는 머리를 이제 빌려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은 생각으로 더 전략도 세우는 책사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이인자로서는 모조이피라고 해야 되겠죠. 네. 나중에 이제 견제를 받아서 이제 승계 개선을 못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가족 정치는 육영수 여사는 훌륭한 분이어서 그런 가족 정치하는 건 생각지도 못했고, 예. 그 당시에는 정말 지금 같은 너저분한 정치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또 뭐 민정 감찰 이런 것들이 철저하고. 대통령 친인척들에 대해서는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이 민정 그런 쪽을 내가 좀 아는데 네. 정말 그 다산이 말하는 청렴결백, 예? 자기부터 절제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 감시하고 뭐 그런 뭐 큰 일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대통령 박 대통령을 망친 이인자는 누굽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 말년에 차지철이라는 대위였어요, 그 사람? 5.16 때 대위였죠. 대위. 공수부대. 예, 공수부대. 그 경호실장을 하면서 부처 내에 이게 네트워크가 다 끊기고 독주를 하니까는 중앙정보부장에 가서 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독점하고 대통령 이제 혼자 계시니까 그때 모든 것을 독점하고 안가에 모시고 딴 일하게 딴 일 벌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세상에 소문이 감춰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 정부도 다 우리가 알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자꾸만 부정해서 부인해버려서 그렇죠. 하여튼 뭐 비선 실세, 권력 실세로서의 이인자들은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 김정윤 씨로 대표되는 남도구 뭐 이런 그 뭐 서강학파로 대변되들은 행정 관료들은 18년 동안 나라를 탄탄하게 이끌어오는 바탕이 됐던 것이겠죠. 그거는 뭐 청와대 사람들이 그렇게 내각을 간섭을 안 했어요. 그리고 박 대통령의 큰 장점이 뭐였는가 하면은 경제기획원, 경제개발을 주도하는 경제기획원에는 내가 보호를 할 테니까 당신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세요. 그런 논문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치로부터 보호하면서 내각이 특히 재정 경제 개통의 인재들이 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김정년 비서실장도 책에 30년 그 책에도 이제 나오고 남도구 뭐 총리도 뭐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마지막에 남았던 건 이제 최규하 총리였는데 하여간 뭐 격동기에 제 겉트 있게 제 역할을 이제 못했던 그런 뭐 그렇게 그러니까 군사 정부라는 게 사실은 무서운 정부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일생 동안 관료 출신들은요 네. 하고 싶은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도 똑같지 않습니까? 경제부총리가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어요. 못 하지 않아요. 이제 관료의 정치화, 정치 예속화 이건 이 정부에서는 이제 그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선거 때가 되면 줄 서는 게 문제긴 한데 네. 그 늘공들이 자기가 승진할 길이라는 거는 청와대 잘 보이는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에게 잘 보이는 길밖에 없다. 네. 난 오로지 그 신념으로 정치에 줄을 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박정희 이후에 이후에는 이제 그 이인자들 중에 좀 선생님께서 잘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먼저 망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 전두환인데 그 장세동이라는 인물이 이인자. 그렇죠. 비서실장. 그 경호실장. 주변엔 뭐 허씨들이 많았고. 근데 나는 참 의리의 사나이인 것은 좋은데 대통령만 지키는 의리만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의리를 지켜야죠. 네. 그래서 뭐 참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은 그 국정 운영에서는 그런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시대에 저 맥을 이어온 행정 경제 관료들의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렇게 평가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당연하죠. 큰 정책적인 실수를 많이 하지 않은 않았고 특별히 잘하는 게 학원업생 거예요. 지금 사교육. 뭐 사교육 엉망이지 않습니까? 나라 들어먹는 뿌리를 그냥 그 썩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전두환 대통령은 그 삼천교육대도 아마 그때 시작했을 걸요. 네. 요새 말썽이만은 그렇게 단호하게 나쁜 것을 없애고
또 큰 것이 통행 금지 해제예요. 12시 자유화의 길을 문을 조금씩 열었죠. 열었어요. 확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요. 그러니까는 다음 노태우 대통령도 가족이 해외여행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나 바깥에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도 부인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유를 풀었는데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1988년 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얘기 하나만 더 하면은 전 대통령도 경제를 모르니까 김재익 박사에게 전권을 맡기고 당신이 경제 대통령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훌륭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 김재익 박사하고는 나와 한두 해 차이인데 내가 UN 아시아 그 본부가 있는 방콕에서 일할 적에 7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국가대표로 왔어요. 정부 대표로 이제 국장인데 근데 치약이 없다고 치약 좀 사다 달래요. 그래서 뭐 치약 사다 줬죠. 그랬더니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얼마 안 되는데 한 사고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받으래요. 그래서 내가 좀 장난을 치기를 소수점 이하의 돈, 태국의 화폐 단위가 바트인데 뭐 한 2.5바트 정도가 들었다면은 2바트만 주고 0.5바트 안 주길래 내놓으라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일화가 있습니다만 참 훌륭한 인재가 그냥 버마 아웅산에서 참 희생당했죠. 그때 북한이 한 짓이지 않습니까? 그때 경제 관료들이 많이 죽었죠. 많이 좀 16명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한 게 그래도 중학 중목 투자 정리하고 그 안정화 정책 뭐 인플레이션 안정화 정책하고 3조 호황이 맞아가지고 그나마 80년대를 무사히 경제를 그러니까 두 대통령이 다 정치 자금 때문에 옥고를 치렀지만은 그때 정치라는 것이 일본 정치를 닮아서 돈 정치하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노태우 대통령도 참 그 보통 사람 물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참 그냥 강변을 하지 않은 대통령 중에 하나인데 크게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우리 황태순 대표도 관련이 있는 일인데 인자가 박철원 아닙니까? 네, 그렇죠. 박철원 잘못한 처조카죠, 처조카. 그렇죠, 처조카. 네. 영부인의 사촌. 네, 동생. 영부인의 사촌. 근데 일은 많이 했는데 북방 외교 그 문호를 개방한 거는 큰 일이에요. 사회주의과의 그 수교를 정상화, 헝가리를 시작고요. 그럼요. 대단한 일이죠. 중국하고 뭐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러시아하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잘못한 게 큰 잘못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그 핵 포기 선언입니다.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네. 이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근데 내가 그때요 김용갑 그 장관도 지내고 그 후에 그 국회의원도 오래 하신 김용갑 군 출신입니다. 네. 85년에 버클리에 1년 동안 그 스칼라피노 연구소라고 유명한 그 교수 연구소에 가 있는데 이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1년 동안의 기간 연수를 못 끝내고 정부에서 오라 그래서 와가지고 다른 직책을 맡습니다. 민정수석인지 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총무처 장관. 저는 1년 동안 이제 지나고 와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밑에 비서관이 또 내 동기이라 이렇게 쉽게 이제 접촉을 하게 했는데 하루는 좀 보재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핵포기 선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큰일 납니다. 그 박정희 때는 그걸 개발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미국의 압박에서 뭐 중단하는. 그랬는데 그걸 3번이나 만나서 묻길래 절대로 안 된다고 그 반대를 했는데 뭐 제 얘기가 그렇게 뭐 채택이 됩니까? 그래서 노 대통령 인자 노 대통령을 망쳤다 그러긴 참 힘들지만은 전 그런 큰 정책적인 실수를 해서 오늘 이 나라 지금 이 꼴이 됐잖아요. 노태우 대통령하고 박철원 장관은 사촌 처남매부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사촌? 처남. 네, 사촌이니까 사촌 동생이니까. 김옥순 여사하고 그렇죠. 네, 예. 사촌이고 뭐 하니까 그거는 진짜 비핵화 선언한 거는 사실은 또 그 뒤에 보면 미국이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네, 당연하죠. 너희들 뭐 이거 저 남북 기본합의서 하고 하는데 둘 다 양쪽이죠. 그때는 우리는 그 중차대함을 모르고 아니 미국이 하라 그러는데 뭐 오죽 뭐 우리 생각해서 했겠냐 그러고 우리가 미리 포기를 해버리니까 북한은 지금 핵 강국으로 지금 그래도 사실상 그렇죠. 뭐 고종 때부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 네. 대통령이면은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해야죠. 네. 그리고 미국 관계도 다시 생각을 했어야 됐었고. 네. 예. 그 문재인 여권의 이인자들 좀 누군지 지금 뭐 명확하게 안 드러나지만 뭐 조국은 진짜 이인자였던 것 같고 예. 지금 노영민 이런 분들 좀 뭐 임종석, 뭐 김정숙 여사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뭐 해결책이 뭐 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분들이 아까도 얘기대로 대통령을 감싸고 뭐 실수 안 하려고 실수는 뭐 다 하고 있으면서 다 저질러 놓고. 그리고 국회에 가서는 큰 소리나 치고 그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국감에 가면요 그 청와대 출신들 비서관들 수석 비서관들은 정말 뭐 묻는 말에만 답을 하고 그죠? 절제해서 하죠. 정치부 기자 다 그때 취재하지 않았어요. 네. 나는 그때 중앙인사위원회라는 게 대통령 직속이었기 때문에 그 비서실하고 같이 예, 국감에서 운영위원회에 가서 이제 혼이 나는데 뭐 혼날 것도 없는데 괜히 국회의원들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그런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뭐 그렇다고 지금 청와대 팀 편드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감히 이 청와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국회의원들한테 대들고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리고 거짓 정보를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예? 안보실장처럼 거짓말로는 안 해요. 근데 이 팀들은 참 보기가 딱할 정도로 청와대 참모진이 역할이 뭔지 예? 누가 2인자인지 3인자인지 알 길은 없지만은 그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무슨 대통령을 모셔요? 이 무슨 2인자의 7대 조건 중에 하나가 네. 대통령한테 직언하라는 겁니다. 네. 직언. 네. 근데 좋은 말씀만 갖다가 바치니 대통령 늘 희희낙낙하죠. 그래서 말이에요. 선생님께서 늘 강조해 오신 거지만은 이 청와대와 정부, 행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모든 것이 되놓으니까 그렇죠.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싸워야 되고 원하는 과 인사를 다 움켜쥐고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그 훌륭하신 김형석 그 100세가 되신 철학 교수도 쓰셨던데 동아일보인가 어디에 우리나라 정부는 청와대밖에 없다. 그 어른조차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장관이며 무슨 뭐 참모총장이며 뭐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청와대 하도 그냥 윽박질르니까. 네. 그래서 정부를 아주 꼭두각시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몇 명이서 일을 다 합니까? 어림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새 쓰는 말로는 딥 스테이트라는 용어가 있는데 트럼프 이게 우리가 한 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거가 끝나면 공화당이나 민주당 둘 중에 당선이 되는데 미국 얘기입니다. 근데 당선이 돼서 가보니까 정부는 다른 정당 보이지 않는 정당이 관리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그게 관료 조직이잖아요. 지금도 미국은 딥스테이트 관료들이 다 하는 겁니다. 네. 그 대통령은 정부 관료들에게 맡기고 그 아래 차관 국장들에게 맡기면 청와대는 참 미래를 보는 멀리 보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밑에서 잘해서 올리겠습니까? 근데 아이디어는 위에서 엉터리 아이디어만 그냥 재촉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는 사라지고 청와대만 남았다. 외교장관은 뭐 저기 난이브 강의나 가고요. 예? 참 이런 정보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청와대 대통령 보좌하는 분들한테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아니 근데 이제 마지막 전에 네. 이 아까 키친 패럴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일본도 실세가 있습니다. 누군가 일본 회의에 미키 미자키라는 데자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화 감독이에요. 근데 극우의 대표로 그 지금 아베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개헌을 하고 싶은데 앞장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실세들이 있고 내가 저 증거가 없어서 이름을 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정통 좌파 그 중에서 이제 그 주체나 또는 친북 종북도 아닌 개량 그 사회주의 이론가 중에는 아마 대통령하고 이 얘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하고 이제 뭐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대통령 아주 정식으로 그 키친 캐비넷 멤버들한테 인증서를 줘요. 자기 절친들이네요. 절친들. 정책에 대해 얘기할 수 그게 있는. 아주 뭐 유명한 그 토론의 여왕 오프라, 그죠? 오프라 네, 오프라 윈프레이. 그 다음에 수학교사 출신 은퇴한 분인데 살람이라는 이런 그냥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 수학교사가 왜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대단하죠. 세상에 대한 이치를 이해시킬 수 있는 수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임명을 하고 예? 우리는 양성화 시켜보세요. 그 사람은 죽어나죠. 하도 와서 부탁을 하니까. 근데 몰래 하니까 모든 게 다 부정이 되고 부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오바마는 참 그 아주 평민이에요.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부르는 호칭은 미스터 프레젠트. 그런데 오바마는 오바마 다 불렀어요. 그럴 정도로 평민입니다. 오바마는. 네. 예. 그래서 이제 끝으로 우리나라도 뭔가는 이제 전기를 마련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눈 대로 산에서 이제 하산하는 건데 제발 좀 이제 조심해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잘못한 걸 다 인정하고 수긍하고 그리고 조금씩 이것을 고쳐 나가겠다라는 선언을 한번 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참모진들 다 이번에 그냥 싹 갈아치워야지 돼요. 네. 예? 네. 청와대의 비속은 물론이고 비서관 행정관들까지도 싹 갈아엎어서 그 있든 하든가 네. 아니면 본인이 그냥 걸어 나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석가래가 떨어져요. 청와대 석가래 대들보 떨어집니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 내가 너무 좀 지나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거지만은 해주시는 말씀은 마무리 정해갖고 오셨네요. 공직의 기본은 정직이고 공직의 기본은 정직이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궤변을 국정감사 늘어놓지 말아라. 권력은 결국 그래봐야 봉사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와 희생이다. 그거 명심해라. 그게 이제 내가 11년에 서울대 리더십 강의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때 그 표제어들입니다. 네. 그거 뭐 누가 읽겠어요? 아니 그렇지만 뭐 이 말을 벗어날 수 있는 정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전 국민에게 정직해야 되고 그럼요. 결국 봉사와 희생하는 게 정부지 뭐 5년 동안 누리고 뭐폼 잡고 고함치다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정부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는 정말 뭐 개과 뭐 그 다음 단어는 안 쓰겠습니다만 네. 크게 뉘우치고 크게 바꾸는 일만이 네. 이 나라 살리는 길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정권의 2인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들 좀 다 나가야죠. 이번 강의에 귀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